자, 3스텝. 일단 첫 번째 문제는 0,a에서 여기에는 이 곡선에 3개의 접선이 가능하다라고 나왔어. 자, 그럼 일단 접선이 나오면 접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접점이잖아. 근데 접점이 없으니까 접점을 가정에서 시작을 하겠지. 그래서 접점을 t,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1 이렇게 접점을 가정을 하자라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 3개의 접선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게 어떻게 쓸 돼? 저 접점이 3개여야 된다. 즉 t가 3개여야 된다는 거야. 접점이 3개여야지 당연히 3개의 접선이 나오겠지. 그래서 어쨌든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f't 3t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2에 x 마이너스 t 더하기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됐니? 근데 얘가 0,a를 지나야 되니까 0,a를 대입을 하면은 a는 자 0 대입해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2t 세제곱 더하기 3t제곱 그리고 더하기 1 이렇게 나옵니다. 됐니? 여기까지 따라와. 자, 근데 이런 식에 대해서 t가 몇 개 나와야 된다? 3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서로 다른 3시간을 갖는 a의 범위를 찾으면 답이 된다. 됐니? 그래서 이건 이제 스텝 1인 거지.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온다. 그럼 여기까지 풀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이 문제를 조금 더 다르게도 한번 풀어볼 건데 이거는 좀 필기를 하고 따라오길 바랍니다. 자, 봅시다. 일단 뭐냐면 3차 함수의 접선의 개수. 자, 봐봐.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3차 함수를 지금 볼 거거든. 이렇게 생긴 3차 함수.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만약 접선을 그으면 몇 개가 나올 것 같아? 3개. 오케이. 이렇게 하나 나오고, 이렇게 하나 나오고, 이렇게 하나 나오고, 3개가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이 개수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다 파악을 해볼 건데, 일단 어떤 놈을 기점으로 나뉘냐면 3차 함수는 변곡점의 대칭이잖아. 그치? 접선의 개수가 이 변곡점에서 그은 이 접선의 이놈을 기점으로 개수들이 다 나뉘거든. 이걸 기점으로 지금 하나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자, 봅시다. 자, 일단 이런 데서 찍으면은 무조건 3개야. 무조건 3개. 여기다가 찍으면 무조건 3개야. 이렇게 3개예요. 써놓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가 3개니까 이 직선의 이 함수 자체가 대칭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도 3개야. 오케이? 자, 그럼 여기 이 위의 점에서 그으면 여기 몇 개일까? 여기서 내가 접선 그으면 몇 개 나올까? 여기 1개 나오고 여기 1개 나오죠. 2개 나와요. 여기 2개 이렇게 나와요. 2개 위에 있을 때. 근데 이 변곡점에 있을 때는 1개 나와요. 여기 1개. 여기서 접선을 그은다 생각하면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쵸? 여기 1개 나와요. 그럼 반대로 여기가 2개 따라오니까 대칭이니까 여기 2개 이렇게 따라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여기서 그으면 몇 개 나올까? 한 개 나와요. 보이셔야 돼. 여기서 내가 그으면 이런 거 하나밖에 없지. 그치? 이런 데서 그어도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 됐니? 그래서 여기는 1개 나와요. 그럼 여기가 1개니까 여기도 1개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가 접선의 개수를 사실 이런 식으로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 잘 봐. 선생님이 이 문제를 한번 저 개념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려고 해. 자, 그러면 내가 0,a라는 점을 찍을 건데 얘는 x는 0이라는 이놈 위에 여기 0,a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가 접선의 개수가 지금 3개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야. 자, 그러면 이놈의 그래프를 한번 내가 그려보면 이놈의 그래프를 그리고자 주어진 제대로 미분을 하면은 3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2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근데 이놈이 인수분해가 안 돼서 근을 구할 수가 없거든? 선생님이 이놈의 두 근을 알파벳이라고 해줄게요. 자, 그러면 얘는 두 근의 합도 양수고 두 근의 곱도 양수지. 그치? 그리고 판별식도 0보다 크니까 얘는 이 두 근 자체가 모두 양수거든? 그래서 주어진 3차 함수가 사실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근데 이 알파 베타가 모두 양수니까 0이라는 건 사실 여기에 있는 상황이거든. 여기 0이 있는 상황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0,a라는 건 어디냐면 여기 위에 0,a라는 애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와. 자, 근데 여기 위에서 근해가 적선이 3개가 돼야 돼. 그럼 어디부터 어디라는 얘기야? 여기 대충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이렇게. 그러면 얘보다는 크고 이 변곡점에서 그 적선보다는 작은 애가 A에 가까워야겠지. 그래야지 여기 3개의 애에 딱 오는 거니까. 왜냐면 이거 안 했네. 일단 여기서 그러면 몇 개일까? 이렇게 하나 나오고 이렇게 하나 나오지. 그쵸? 2개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줍시다. 따라오니? 자, 그러면 내가 여기 위에 있는 점에서 어떤 점에서 A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이 변곡점에서 그은 이렇게 접선이 있겠죠? 이런 접선이 있겠지? A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의 범위가 되는 거야. 0,1이 여기 위에 있는 거죠. 그래야지 접선이 3개 나온다는 얘기야. 됐니? 그래서 이걸로 답을 한번 내보면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 0,1이에요. 여기가 0,1이고요. 자, 이 점에서의 적선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 점은 변곡점에서의 적선이잖아. 변곡점 활용해 마이너스 3a분의 b. 변곡점 마이너스 3a분의 b. 그래서 변곡점은 1이야. 1. 여기가 x가 1일 때 여기가 1이야. 변곡점 1이야. 오케이. 자, 그럼 이 적선의 방정식을 빠르게 세우면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여기가 1,1입니다. 1,1에서의 적선을 세우면 돼. 자, 그럼 미분한 거에다가 1을 대입하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 1,1 지나야 되니까 이런 적선이거든. 자, 그럼 여기에다가 여기를 구해야 되면 0을 대입해. 0을 대입하면 여기 0,1이야. 그래서 A의 범위는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리고 이 개념은 중요하다. 적선의 개수가 항상 이런 형태로 나온다. 자, 일단 fx가 3차 함수고 뭐 가주권을 해석을 해보면 fx의 절대값을 뭐 접어 올린 거야. 그치? 그리고 y는 k라는 직선을 그렸는데 실근의 합이 전부 다 0이 나왔대. 자, 그러면 일단 실근의 합이 전부 0이 나와야 돼. y는 k라는 직선에 대해서. 그럼 fx라는 여기 있는 이 절대값 fx가 어떤 그래프여야 될까? 얘가 한 근이 알파가 나오면 나머지 한 근이 마이너스 알파가 나오면 약간 y축 대칭의 형태가 된다라고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차원을 보면은 이렇게 생긴 거 보면은 여기가 만약 y축이면 x는 0이라는 직선이면 여기다가 y는 k라는 걸 어떻게 그려도 무조건 근의 합이 0이 나온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일단 저 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 3차 함수를 적어 올렸는데 약간 좌우가 대칭의 형태가 된다는 거야. 그럼 3차 함수 자체를 내가 이렇게 그렸어. 그럼 접어 올릴 때 얘가 애초에 기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원점 대칭 형태를 띠고 있어서 여기가 원점 기함수 얘를 접어 올려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너네가 y는 k라는 거를 어떻게 그려도 얘는 근이 여기 나오면 여기 무조건 이 y축에 대해 대칭 형태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모든 실근의 합이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가가 의미하는 건 이거는 실제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 fx가 기함수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때 fx가 원점 대칭 함수야겠다. 여기까지 얘기해. 자, 그 다음 나 ht는 저 fx가 t가 되는 놈의 근의 개수래. 근의 개수. 근데 이 근의 개수가 이때 불연속이래. 그럼 봐봐. y는 t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야. 그럼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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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다가 언제 불연속? 0일 때 불연속이지. 맞아, 갑자기 3개 되니까. 그 다음에는 몇 개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되죠. 근데 언제 또 불연속이야? 이때 불연속인 거지. 이해니? 그러면 얘가 t가 16일 되니까 얘가 y는 16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나는 이 fx라는 애가 기함수가 맞는데 이놈의 극대값이 16이구나 이 문제를 풀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fx가 기함수예요. 선생님이 여기를 뭐 마이너스 3a라고 잡읍시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지. 1대 루트 3의 비율을 띄고 있으니까. 됐니? 자, 그러면 내가 얘를 마이너스 루트 3a라고 잡아버리면 fx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fx는 일단 0,0, 0을 한 근으로 가지고 있고 루트 3a를 한 근으로 가지고 있고 마이너스 루트 3a를 한 근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야. 정리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3a제곱 x제곱 나와요. 이렇게. 맞아요.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a를 대입해서 16이 나온다는 거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a를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a 세제곱 더하기 3a 세제곱이 16이다. 정리하면 이 a 세제곱이 16이고 a 세제곱이 8이다. 그래서 a는 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a가 2니까 답은 x 세제곱 마이너스 12x. 따라와. 그래서 우리가 기함수에서 완벽하게 길이비를 1대 루트 3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선생님은 여기를 항상 마이너스 루트 3에 이렇게 잡는 게 좀 계산하기가 편해요. 1대 루트 3을 그대로 활용을 하려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 끝. 넘어가서 오늘 40분 갑니다. 자, 일단 문제를 보면은 다음 4차 함수에 대해서 양의 실근의 개수하고 음의 실근의 개수에 대해서 요거를 했을 때 뭐 2가 나오는 걸 구하래. 자, 그러면 일단 저 문제 다 제껴놓고 여기에서 얘가 뭐가 나오고 뭐가 나와서 2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양의 실근이 최대 많이 나오면 몇 개 나올 수 있을까? 4개 나올 수 있어, 4개. 왜냐면 4차 함수는 근이 4개일 테니까. 됐니? 그래서 얘는 진짜 많이 나오면 4개야. 자, 그럼 내가 이름이 4개 나오면 음의 실근은 0개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4, 0 이런 건 불가능한 상황인 거야. 이건 안 돼, 이제 0이야. 그치? 선생님 여기 4개, 2개 안 돼. 그럼 근 6개잖아. 맞아? 그래서 일단 가능한 2개의 조합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3개 나오고 1개 나오면 되죠. 그쵸? 여기 2개 나오고 여기 몇 개 나오면 0개 나오면 되죠. 2개가 호기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 이게 끝이니? 여기 1개 나오고 여기 3개 나오면 되겠죠. 여기 0개 나오고 여기 2개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만족하는 형태를 찾으면 일단 이거를 답으로 생각해서 저걸 만족하는 지금 K의 개수, K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인 거야. 이 외에는 당연히 없겠지. 그치? 그러면 일단 양의 실근하고 음의 실근을 보기 위해서 이거 저번에도 했죠? x가 0일 때를 꼭 찍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지금부터 근의 개수를 조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놈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이놈의 그래프를 그리고자 주어진 쟤를 미분을 먼저 할게요. 자, 미분을 하면은 6x 세제곱 더하기 12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와. 자, 그럼 6으로 묶어버리면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고요. 1을 인수로 갖고요. 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 정리하면은 6에 x 마이너스 1, x 더하기 1, x 더하기 1 됐니? 자, 그러면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마이너스 2가 한 근이고 1이 한 근이고 1이 한 마이너스 2이 한 근이고 1이 한 근이 약간 이런 형태가 나와요.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1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더 높은지 1이 더 높은지는 사실 여기 구간의 길이 여기 1이고 여기가 2니까 이렇게 알아봐도 되고요. 또는 여기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찾아야 돼요. 어디가 더 높은지는 사실 몰라. 마이너스 2가 더 위에 있는지 1이 더 위에 있는지 모른다고. 이해돼?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1을 대입해서 일단 각각의 좌표들을 좀 찾아볼게.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돼. 귀찮지? 지금 좀 적어왔거든? 얘가 마이너스 2, 4 더하기 k고요. 1을 대입하면은 1, k-2분의 19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2분의 13 더하기 k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각각의 좌표를 찍으면 여기 있는 얘가 얘보다는 위에 있다는 게 보이지? 그치? 자, 그러면 너네가 지금 y는 0이라는 직선들을 쪼르륵 그려서 얘가 2개가 이 절대값을 씌워서 2라는 애가 나오면은 답일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y는 0이라는 애가 이렇게 나오면 미안 0이라는 것도 찍어야죠. 자, x가 0일 때 찍읍시다. 0을 대입하면 0,k야. 그럼 0,k 대충 어디 있니? 이것보다는 아래 있죠? 이것보다는 위에 있죠? 0이라는 건 대충 여기 있습니다. 여기 0,k가 있어. 이렇게까지는 되겠다. 자, 그럼 봐봐. 내가 y는 0이라는 걸 이렇게 그리면 교점이 없어. 0개 0개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y는 0이라는 얘를 내가 뭐 이렇게 그리면 양근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내가 y는 0이라는 애 이렇게 그리면 얘는 양근이 0보다 큰 애가 2개 있는 거지. 음근 0이니까 말이 되겠지. 그래서 얘가 좀 다르게. 그래서 0이라는 애가 k-2분의 19보다는 위에 있고 그리고 k보다는 아래 있으면 양근 2개 0개 이쪽 다는 이게 있죠.
됐니? 자 이렇게 y는 0이라는 걸 이동시키는 거야. 자 갈게. 자 그러면 y는 0이라는 애가 만약 이렇게 있으면 얘는 양근 하나, 음근 하나인 거지. 0보다 큰 거 하나, 0 작은 거 하나니까. 그럼 안 되지 말이. 맞아? 그 다음 이렇게 가면 음근 하나, 양근, 음근 2개, 양근 하나. 안 되지? 안 된다. 지금 이렇게 가면 음근 몇 개? 하나, 둘, 셋. 양근 몇 개? 1개. 말이 되지? 양근 하나, 음근 3개니까. 맞아? 그래서 이게 답이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y는 0이라는 애가 4 더하기 k보다는 크게 있고 2분의 13 더하기 k보다는 아래 있다. 따라오세요. 일단 이동시켜. 자 여기 있으면 음근 2개, 양근 1개니까 말이 안 돼. 여기 있으면 음근 하나, 양근 하나니까 말이 안 돼. 맞아? 그래서 답은 이거 두 개가 답이야. 됐나요? 자 그래서 만족하는 k의 범위를 구하면 얘는 0보다 크고 2분의 19보다 작다. 자 얘는 k가 마이너스 2분의 13보다 크고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됐니? 자 그러면 여기에서 k를 만족하는 걸 구하면 1부터 9까지가 되고요. 여기 만족하는 k를 찾으면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2개지. 맞아? 그래서 이걸 더하면 다. 갑니다. 1부터 9까지 합은 45고요. 여기서 11을 빼니까 답은 33이죠. 됐죠? 그래서 앞에 있는 투스텝의 문제를 좀 많이 뽑아놨다. 그냥 줄일수록 같은데요, 그냥. 자 보자. 일단 fx가 문제에서 4차식이라고 나왔고요. 누구야? 하이. 자 fx가 4차식이라고 나왔고 알파하고 베타가 처음에 근이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뭐 그래프를 떠올릴 수는 없을 것 같고 f알파가 0, f베타가 0 이렇게 여기까지 알고 있는 거지. 지금 기억에 일단 거저먹었잖아. f 프라임 알파가 0이면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 맞죠? 왜냐면 f 알파가 0이고 f 프라임 알파가 0이니까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 근데 안 떨어진 게 맞겠지? 자, 니은 f 프라임 알파 곱하기 f 프라임 베타가 0이면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f 프라임 알파가 0이거나 f 프라임 베타가 0이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의미하는 건 f 프라임 알파가 0이거나 f 프라임 베타가 0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됐니? 자, 그러면 f 프라임 알파가 0이면 fx는 어떻게 생겼냐면 f 알파가 0이고 f 프라임 알파가 0이니까 x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인수로 가고, 그치? 그 다음 베타가 근이니까 베타를 인수로 가죠. 여기는 어떻게 생긴 1차식이 있을 거야. 이해되니? 그 다음 f 프라임 베타가 0이면 마찬가지로 x 마이너스 알파, 알파가 한 근이니까 근으로 갖고 베타는 두 개를 갖고 있겠지. 여기도 뭐 ax 플러스 b라는 식으로 생겼겠지. 따라오니 여기까지. 자, 그럼 얘가 허근을 가질 수는 없어요. 허근은 하나를 허근으로 가질 수가 없어. 왜냐면 허근을 하나로 가지면 이 식 자체가 다항식이 아니야. 여기에 허수라는 게 막 전개되다 보면 허수가 빠져나온단 말이야. 허수는 무조건 편례로 가져야 돼. 편례. 그래서 2차식 형태를 띄어야 돼. 허수는 하나를 가질 수가 없어. 이게 무슨 말인지 되니? 그래서 얘는 허근을 갖지 않는다. 맞는 거야. 허근을 가지면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지. 됐니? 자, 다음 디귿. 자, 이제 얘를 또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봐봐. f 프라임 알파 곱하기 f 프라임 베타가 양수란 얘기는 f 프라임 알파, 알파에서의 접선의 이놈의 부호와 이놈의 부호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이 디귿이 이제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알파가 근이고 베타가 근인 상황에서 f 프라임 알파하고 f 프라임 베타의 부호가 같게끔 되려면 어떤 식의 그래프를 그려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봐. 봐봐. 얘가 지금 4차식이니까 얘가 4차식의 형태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쵸? 자, 근데 f 프라임 알파하고 f 프라임 베타의 부호가 같으면서 알파 베타가 두 근이어야 돼. 자, 그럼 여기서 두 근을 내가 이런 식으로 잡아보면 얘는 f 프라임 알파랑 f 프라임 베타의 부호가 같을 수가 없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을 수가 없지. 일단 무조건 이런 그래프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근데 이런 그래프에서 f 프라임 알파하고 f 프라임 베타의 부호가 같아야 되는데 만약 f 프라임 알파가 양수라고 하면은 알파하고 베타가 대충 어디 있을까? 알파, 저게 양수 여기 하나 있겠지. 그치? 그러면서 베타 약간 여기 있는 이런 느낌 아닐까?
여기 알파, 여기 베타. 두 근인 상황 이렇게. 1이 또는 F' 알파가 음수고 F' 베타가 음수면 알파가 대충 여기고 베타가 대충 여기는 이런 거 받을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일단 4차 함수의 형태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런 형태에 대해서는 부호가 같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알파하고 베타가 두 근이면서 둘의 부호가 같아야 된다고. 자, 그럼 내가 알파 베타가 두 근이어야 되니까 y는 0이라는 걸 만약 이렇게 잡아버리면 알파하고 베타에 대한 접선의 기울이 같을 수가 없겠지. 그치? y는 0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존재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y는 0이라는 게 어떻게 존재하겠냐면 이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 y는 0이라는 게 이렇게 존재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세 개 중에 두 개가 알파 베타일 텐데 F' 알파랑 F' 베타의 부호가 같은 애는 없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알파하고 베타의 부호가 F' 알파랑 F' 베타의 부호가 같으려면 알파가 여기 있고 베타가 여기 있어요. 그래야지 F' 알파도 양수, F' 베타도 양수니까. 마찬가지로 알파가 여기 있으면 베타는 여기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두 가지 거리가 가능한 거예요. 따라오니 어쨌든 fx는 0이라는 건 서로들은 내시름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왜냐면 y는 0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내점을 만나게끔 내점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점을 만날 수밖에. 하나 더 해줄까? 아니면 이렇게 생긴 거 한번 생각해봐. 자, 그러면 y는 0이라는 게 만약 여기 있으면 얘가 알파 베타인데 저게 말이 안 되는 거. 그치? y는 0이라는 애가 여기에 있어야지만 F' 알파랑 F' 베타의 부호가 같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서로들은 내시름이 맞다. 무슨 맞다. 네? 자, 일단 fx가 저렇게 뭐 n 플러스 1차식이고 gx가 1차식이야.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집중해서 보세요. x가 0보다 크거나 했을 때 이식을 성립하도록 하는 n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거든. 그러면 n 플러스 1차 그리고 1차 그려가지고 비교할 게 아니라 당연히 얘를 일단 옆으로 넘겨야겠지. 그래서 fx-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지금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풀어? 이 왼쪽에 있는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해서 그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fx-gx의 형태를 한번 보면은 써볼게요. x의 n 더하기 1제곱에 여기에 1차 먼저 쓸 거고 상수 쓰니까 이렇게 됩니다. 얘가 이거든? 그럼 이놈의 최소값을 알아보려면 이놈의 그래프를 그려야겠지. 그치? 그럼 이놈의 그래프를 그리고자 주어진 얘를 미분해. 자, 얘를 미분하면 f'x-g'x가 n 더하기 1에 x의 n제곱 이렇게 따라오고요. 이거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n 더하기 1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식 정리하면 n 더하기 1로 묶어버리면 x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놈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 문제에서 n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어차피 그냥 양수인 거야. 이놈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또 막 못 그려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놈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사실 수업 1 때 지수할 때 먼저 하거든. 지수할 때 이 그래프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 이거 뭐야? n이 홀수면 이렇게 맞지? n이 짝수면 그냥 홈일선 이렇게 배우잖아. 맞아? 그럼 얘는 뭐야? 쟤를 1만큼 내린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이 그래프를 못 그려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x의 n제곱에 있는 저놈의 그래프 자체를 1만큼 그냥 내린 것 뿐이야. 자, 그럼 어쨌든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은 n이 홀수하고 짝수인 경우로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부터는 여기에서 1을 뺀 이놈의 그래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자, 그러면 n이 홀수면 봐봐. 자, 여기는 이놈의 근이 뭐야? x는 1이겠지? 1 대하면 0 되니까 1이야. 따라오니? 따라와. 자, 그 다음 주어진 얘를 1만큼 내리니까 얘는 y는 0이라는 애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한 근은 1이고 n이 짝수니까 나머지 한 근은 마이너스 1 이런 상황인 거야. 여기에 뭐 2k라고 생각해. x의 제곱 마이너스 x, 4제곱 마이너스 이런 거 생각하면 한 근이 1, 한 근이 마이너스 1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n이 홀수라면 그래프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그냥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 여기가 1이야. 됐니? n이 짝수라면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대충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주어진 이놈의 어쨌든 최소값이잖아. 최소값을 지금부터 구해보고 있다. 자 간다. 자 그럼 이 그래프에 대해서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0이라는 건 대충 여기에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최소값은 1이겠지. 1. 자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대입한 게 최소값이 되는 거야. 자 여기다가 1을 대입해보면 f1-g1을 구해보시면 자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n-1 자 여기는 전개해야 되네. 그러면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42 이렇게 나와서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42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 식의 최소값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42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얘가 0보다 크거나. 정리하면 n제곱이 4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됐니? 자 이번에는 여기는 이 그래프를 봐야 되는데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그려야 되니까 0이라는 건 대충 여기 있겠지. 그럼 이놈의 그래프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 그래프도 최소값은 언제라는 얘기야? 1일 때라는 얘기지. 이놈의 그래프도 최소값은 1일 때야. 1일 때 함수값이 얘니까 여기 똑같은 식이라고. 똑같은 식. 똑같은 식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자 근데 얘는 이놈의 답을 찾을 때는 이걸 만족하는 홀수만을 답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이걸 찾을 때는 이거를 만족하는 짝수를 답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두 식이 똑같으니까 그냥 이 식을 만족하는 짝수 홀수 다 찾아버리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만족하는 애는 1부터 시작해서 6까지가 답이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6개다 이렇습니다. 근데 저 이놈의 그래프를 그릴 때 n이 홀수 짝수라는 거를 나누지 않으면은 저거는 사실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 됐니? 자 봅시다. 자 모든 x에 대해서 다음 4차식이 양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똑같아. 여기에는 이놈의 최소값을 구해서 얘가 양수가 되는 애를 찾아보겠다라는 거지. 그치? 근데 너네가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고자 막 그래프를 그려서 대입하고 싶은데 그게 식이 너무 복잡해서 아마 안 되는 상황일 거야. 그치?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왔습니다. 별표 3개 쳐놓고 빈출이라고 써놓으세요. 이렇게 한번 꼬거든. 한번 꽈버려. 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약간 이런 느낌이라 생각하는데 fx하고 gx 이런 형태에 대해서 식양상 만족한다를 풀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많이 하냐면 이 gx를 옆으로 넘겨버려서 왼쪽에 있는 함수만에 비교하죠. 근데 그렇게 안 푸는 문제도 있다라는 거는 언제냐면 여기는 이 gx도 그리기 쉽고 여기는 이 fx도 그리기 쉽다면 그냥 이 f하고 g를 그대로 비교해버리겠다는 얘기야. 그럼 봐봐. 거기에 착안해서 이 식 자체가 굉장히 조금 최소값을 구할 수가 없어. 너무 복잡해서. 그러면 여기서 내가 조금 그리기 쉬운 함수를 옆으로 넘김으로써 그 두 함수를 그냥 비교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그 풀이가 굉장히 좀 중요한 풀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요. 이 함수 자체를 볼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1차 함수를 옆으로 넘겨버리는 거야. ax라는 1차 함수. 자 그러면 이제 식이 어떻게 돼버리냐면 2분의 1 x의 제곱 더하기 24 얘가 ax보다 크다 이렇게 되거든요. 항상 커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얘는 그냥 이렇게 폼을 써. 왜냐면 x의 4제곱이라는 거를 24만큼 위로 올린 거야. 그치? 이거는 그냥 완벽한 폼을 써. 좀 전에 했죠. x의 n제곱이라는 거 이렇게 생겼다는 거. 그치?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어쨌든 그리면 저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y절편 24니까 약간 이렇게 폼을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얘는 짝수차하고 상수함이 있으니까 우함수 y축 계층의 함수야.
여기까지 이해니? 자 그러면 주어진 이 직선이 이 직선보다 이 포물선 형상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일단 A가 0이면 상수함수 나오죠. 그쵸? 그리고 A가 양수면 얘는 0,0을 지나면서 A가 이렇게 양수면 이 흰색 포물선이 위에 있는 게 맞지. 언제까지? 접할 때까지. 이런 문제인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답은요. A가 0보다 클 때는 접선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A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접선이면은 얘가 여기가 위에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여기서 만나버리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A의 범위를 구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야. 모든 X에 성립하는 A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야. 자 그럼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찾아? 주어진 이놈에 대해서 0,0에서 그은 접선을 찾으면 되는 거지. 0,0에서 그은 접선. 됐니? 그러면 접점을 가정하시고 접점을 t, 2분의 1 t의 제곱 더하기 24 가정해 주시고 접선의 방정식 세우면 이 t 세제곱이 기울기가 되고요. x-t 더하기 2분의 1 t의 제곱 더하기 24 얘가 0,0을 지난다는 거지. 됐니? 자 그럼 얘가 0,0을 지나니까 0,0을 대입을 해버리면 마이너스 2분의 3 t 4제곱 더하기 24가 0이다. t의 4제곱이 24 곱하기 3분의 1을 하니까 16이 됩니다. 됐나요? 그럼 이걸 풀면 만족하는 t는 뿔마이가 나온다. t는 뿔마이가 나온다. 따라와. 자 봐봐. t가 2일 때 여기를 찾는 거니까 지금 여기는 접점의 좌표가 양수인 여기가 t가 2일 때일 거야. 됐니? 그럼 이놈의 기울기는 여기다가 2를 대입하니까 기울기가 몇이라는 얘기야? 16이라는 얘기죠. 그쵸? 그 말은 이 직선의 기울기가 16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거지. 이해돼? 자 그럼 0이라는 거 한 개 나오고 여기서 15개가 나오거든? 자 근데 얘는 반대로도 똑같이 15개 나오겠죠? 왜냐면 y축 대칭이 함수니까 이놈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여기에 15개가 나오면 여기 15개 똑같이 나오겠지. 응. 16이고요. t가 2잖아. 접점이 2잖아. 기울기잖아.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면 16. 그래서 15개, 여기도 15개, 0인 거 1개. 그래서 답은 31개가 나옵니다. 아 정말 한 개가 어딨어? 한 개 0인 거. 됐나요? 바로 합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야. 자, 보자. 자, 일단 주어진 얘가 서로 다른 세 시간이라고 그랬으니까 왼쪽 그래프, 오른쪽 그래프에서 극점 3개인 거 찾으면 되죠. 그쵸? 그래서 왼쪽 그래프를 그리고자 주어진 얘를 미분하겠다. 자,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6ax가 되고요. 3x로 묶어버리면 x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거든. 그치? 그래서 왼쪽 그래프를 그려야 돼. 자, 그럼 왼쪽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한근이 0이고 한근이 2a잖아. 근데 중요한 건 2a가 0보다 클 수도 있고요. 2a가 0보다 작을 수도 있고요. 2a가 0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형태로 나눠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 어쨌든 이놈의 두근 자체가 극대극소가 된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a인 경우가 있겠고 여기가 2a이고 여기가 0인 경우가 있겠고 그치? a가 0이면 0에 대해서 중근인 거지 그치? 그러면 a가 0일 때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겠네. a가 0이면 됐니? 그래서 a의 각각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의 형태를 3개로 쪼개주셔야 됩니다. 이것만 달라요. 이것만 달라. 됐니? 그래 놓고 y는 살아는 지점을 그려 서로 다른 수식을 구하면 답이 나온다. 됐니? 자 그러면 여기에서 y는 살아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살아는 애가 주어진 예를 선생님이 fx라고 해버리면 f0보다는 작고 f2a보다는 2a 그냥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의 공통 범위가 다르다. 됐니? 똑같아 이것도. 얘는 4라는 애가 2a에 대한 함수값보다는 작고 0에 대한 함수값보다는 크다. 그러면서 이걸 만족하면 답이다. 됐니? 여기는 서로 다른 수식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지. 교점이 3개 존재할 수가 없지. 그래서
그래서 이거 풀어주시면 답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 아래 545번 해보세요. 자, x가 양수일 때 얘가 항상 성립한데 그러면 똑같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풀이는 이놈의 최소값을 구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여주면 된다는 거지. 그럼 저놈의 최소값을 구하고자 미분해서 그래프의 형태를 알아보겠다. 자, 그럼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요. 3x로 묶어버리니까 x-a 이렇게 돼. 그럼 0이 한 근, a가 한 근. 그러니까 똑같아. 0이 한 근, a가 한 근. 0이 한 근, a가 한 근. 근데 a라는 애가 여기 있을 수도 있다는 거고. 그치? 마지막 세 번째는 a하고 0이 같을 수도 있다는 거고. 됐니? 그럼 a하고 0이 같다면 이렇게 생긴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0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뭐 이런 거밖에 없고요. 자, 그럼 봅시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놈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니까 봐봐. 얘는 a가 0보다 클 때고 얘는 a가 0보다 작을 때야. 그럼 선생님 1번 한번 풀어볼게. 자, 1번을 풀어보면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여기서부터 그래프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됐니? 그럼 최소값은 언제야? f a인 거지. 그럼 f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제 이거 풀면 답인 거야. 이해되세요? 자, 밑에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래프 이렇게 나오죠. 그쵸? 최소값은 0일 때죠? 맞아요? 그럼 얘는 f0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면 돼. 따라와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최소값은 0일 때니까 f0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 답까지 해볼게. 잘 봐. 자, f0을 구해보면 f0은 4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그냥 a가 음수면 걔가 답이라는 거지.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이건 항상 성립해. 그럼 a가 0이면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니까 일단 답은 a는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나의 답이야. 그 다음 이걸 만족하는 걸 찾으면 fa 여기다가 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a 세제곱 더하기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고요. a 세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다,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됐니? 그러면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범위가 나와요. 근데 a가 양수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이놈의 답을 써보면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답이에요. 됐니? 그러면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이니까 이놈을 합쳐서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는 거죠. 됐나요? 이거 왜 빡치네?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이야. 그럼 이게 답이지. 됐지? 자, 넘어가서 546번. 자, 갑니다. 자, 일단 546번에 별표 3개 쳐놓으시고요. 이거는 일단 고3 때까지 여러분들이 풀이를 쭉 이어가야 되는데 이제 아예 암기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선생님이 한번 알려줄게. 앞으로 합성함수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푼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자, 어떻게 푸는 거냐면 내가 뭐 f gx는 뭐 대충 숫자 잡읍시다. 1이라는 이 문제를 풀고 싶어. 그러면 합성함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풀이는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풀면 돼. 근데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그리는 건 어디까지만 나오냐면 그냥 직선들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린다. 이게 약간 고1 때 배운 내신이고요. 그 외에는 곡선의 형태는 웬만하면 그래프 그리는 거는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주어진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치환해서 푸는 거야. 치환. 그럼 잘 봐. 첫 번째는 저 gx라는 걸 t라고 치환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치환을 하면 항상 범위가 따라온다는 거. 다시 치환을 하면 항상 범위가 따라온다는 거.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gx를 t라고 치환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ft는 1이다라는 거를 풀면 돼. 12요? 이걸 이제 풀어버리면 돼.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애를 아, 근데 왜 1이 나온 거야, 근데? 아, 이거 그냥 1이라는 걸 선생님이 그냥 숫자나 잡은 거야. 대충 K라고 해야 돼. 상관없어. 그냥 잡은 거야.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여기에서 여기는 이 범위를 당연히 어떤 애를 갖고 있겠지. T의 범위가 있을 테고 범위가 있을 테고 이걸 만족하는 T의 값을 구하세요. T의 값을 구합니다. 그래서 T의 값을 구하는 거야 항상. F라는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내가 구한 이 T가 사실은 뭐냐면 그 T가 사실은 GX였다.
오케이? 그 t가 사실은 gx였다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서 t를 구했는데 그 t가 사실은 gx였다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걸 풀어버리면 여기서 x 값이 나오는 거야.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항상 풀이가 이래요. 어렵지 않아? 합성함수 이렇게 있어. gx를 t라고 치환해. gx를 t라고 치환하면 항상 범위가 따라와서 그 범위에 따른 f라는 놈에 대해서 이 t를 먼저 구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 t가 사실은 뭐였다? gx였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 틀 그대로 한번 이 문제 풀어볼게 얘들아. 이 틀 그대로 옮겨서. 자 갑니다. 다음과 같은 합성함수 문제가 있는데 gx를 t라고 치환을 할 거야. 됐니? 자 그러면 내가 gx를 t라고 치환하면 이 t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gx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 근데 3차 함수는 범위가 마이너스 무한에서 무한까지 항상 존재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t는 모든 수가 됩니다. 또는 마이너스 무한에서 무한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내가 여기다가 t를 대입해서 이제 ft는 10이다 이걸 가지고 t 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됐니? 자 그럼 ft는 10이다를 풀어. 그럼 얘를 풀어보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가 10이니까 10을 넘기면은 12는요 이렇게. 됐니? 그래서 t를 구하면 t는 4하고 마이너스 3이 나와. 따라오세요. 자 근데 이 t가 사실은 뭐였다? gx였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gx가 4인 거 풀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gx가 마이너스 3인 거 이거 풀어주셔야 돼요. 이해되니? 자 근데 이걸 만족시키는 근이 몇 개가 되는데? 2개가 되는 거야. 이걸 만족시키는 근이 2개가 되는 거야. 됐니? 이걸 2개를 합한 놈의 근이 2개가 나와. 이게 문제 푸는 겁니다. 따라오시죠. 자 여기 지울게요. 지웁니다. 이게 고3 때까지 풀이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저 틀을 그냥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gx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y는 마이너스 3, y는 4라는 직선들을 지금부터 찾을 거거든. 그럼 gx라는 그래프를 그리고자 g'x 그러면 6x제곱 마이너스 6에 대해서요 6으로 묶어버리면 x 더하기 x.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됐나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야. 그치?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4 더하기 k고요. 자 1을 대입하면 k 마이너스 4 더하기 k. 그럼 잘 봐. 너네가 y 여기서 두 개를 더해서 근이 2개가 나와야 되거든. 그럼 몇 개라는 얘기야? 일단 어떤 직선을 그때 한 개는 무조건 같죠. 한 개 이상은 무조건 갖는단 말이야. 그 말은 얘도 한 개, 얘도 한 개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됐니? 왜냐면 더해서 2개가 되니까. 왜냐면 둘 다 최소 한 개는 같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개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 한 개이려면 잘 봐 얘들아 이제. 한 개이려면 4하고 마이너스 3이라는 애가 첫 번째로는 4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3이 여기 있으면 한 개 많이 되죠. 그쵸? 근데 한 개가 이것밖에 안 돼? 아니야.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마이너스 3이 있고 여기에 4가 있어도 된단 말이야. 그럼 한 개 많이 되네. 괜히 또 여기에 마이너스 3이 있고 여기에 4가 있어도 말이 되는 거지. 답을 세 가지 형태로 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파란 거 따라오세요. 그래야지 근이 한 개가 많이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1번 파란색을 2번 마지막 얘를 3번이라고 한번 해보면 자 1번 풉니다. 자 1번 풀면 마이너스 3하고 4라는 게 둘 다 4 더하기 k보다 위에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3만 보면 되는 거죠. 얘만 보면 얘 당연히 위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4 더하기 k보다 마이너스 3이 위에 있다. 1번 답이고요. 자 2번 답을 구해보면 2번은 4는 여기 있어야 돼. 4 더하기 k보다 4가 위에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3은 여기 있어야 돼. 마이너스 4 더하기 k가 마이너스 3보다 위에 있어야 돼. 제가 2번 답이고 3번은 4라는 애가 마이너스 4 더하기 k보다 아래에 있으면 되는 거지. 4라는 애가 마이너스 4 더하기 k보다 아래에 있으면 된다. 이걸 풀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됐나요? 끝. 여기까지 얘기해줄게. 봐봐. 얘들아, 요거 풀면은, 요거 한번 풀어보면, 얘는 K가 0보다 작고, 얘를 풀면은 K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이걸 둘 동시에 맞출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이건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와. 자, 근데 옛날에 질문 받은 게 있어서 선생님, 왜 답지는 저 풀이가 없어요? 라고 하거든? 이번에서 답 자체를 얘기를 안 해. 풀이 자체가 없어. 모순이다라는 말 자체가 없어. 왜냐면 답지는 조금 똑똑해서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여기에 4가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3이 있어. 근데 여기가 4 더하기 K고 여기가 K 마이너스 4거든. 그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8이야, 8. 2에서부터 여기까지가 8이야. 근데 여기에 4랑 여기 마이너스 3이면 이놈의 거리는 7이지. 애초에 이렇게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답지는 그냥 생략을 했어.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사실 바라진 않아요. 그냥 1, 2, 3 스텝 나누셔서 하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하지만 답지 없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에 없다. 자, 오늘 했던 거에 대한 연속인 것 같아. 자, 갑시다. 일단 fx가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래. 근데 프라임을 쳤을 때 서로 다른 세시근이 나오니까 그래프의 형태는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지. 그치? 근데 이렇게 생긴 4차를 생각할 때는 극소가 이렇게 되는 경우랑 뭐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다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에요. 됐나요? 자, 이걸 만족하는 이제 각각을 찾으면 되는데 여기를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지. 갑시다. 자, 이 세 개의 함수값의 곱이 음수래. 그러면 어떻게 세 개를 곱해야 음수야? 음수 세 개거나 음수 한 개거나.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음수가 세 개거나 또는 음수가 한 개면 되는 거야. 음수가 한 개면 뭐 나머지가 양수라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음수가 세 개이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야 돼? 이렇게 나오면 음수 세 개인 거죠. 그렇죠? 자, 음수가 하나일 수는 없지 않아? 왜냐면 얘가 음수면 얘도 음수잖아. 똑같은 높이니까 얘는 음수 하나인 거는 불가능해. 그냥 이런 그래프만 되는 거고. 자, 얘는 음수가 세 개이려면 이런 그래프겠죠. 그쵸? 음수가 하나면 이런 그래프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야지 간말 때만 음수니까. 맞아? 그럼 얘도 똑같이 이런 그래프거나 이런 그래프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 형태가 총 몇 개 나온다? 5개가 나오는 겁니다. 5개. x축의 위치에 따라서.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때 뭐 베타에서 극대다 이건 당연히 맞는 거고요. fx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맞죠? 왜냐면 이걸 만족하는 그래프가 총 5개의 형태가 나오는데 이 5개 모두 x축과 만나는 점은 2개가 맞잖아. 이해되니? 이 식을 만족하는 fx가 5개가 나오는 거야. x축이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5개. 근데 x축과 만나는 점은 2개가 맞잖아요. 그래서 맞고요. 자, 디귿. f 알파가 양수면이란 얘기는 어떤 그래프를 봐달라는 얘기야? 어떤 그래프? 어떤 그래프? 여기에 있는 이 그래프를 봐달라는 얘기야. 얘가 디귿 그래프야. 됐니? 그럼 f 알파가 양수면 fx는 0은 베타보다 작은 실근이 없죠? 여기는 베타보다 큰 근 2개만 존재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끝. 됐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4차 함수에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3개의 형태를 항상 그려주시고 그 3개를 가지고 찾는다는 거죠. 됐죠? 자, 봅시다. 자, 일단 이 문제는 뭐 중요한 문제가 맞고요. 우리가 468번에서 정리를 한번 했던 것 같아. 4차 함수를 접어 올렸을 때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가 되는 경우. 오케이? 그럼 4차 함수를 이렇게 생긴 걸 접어 올리면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개일 수 있다, 없다? 없다. 너네가 여기서 x축을 찾아서 접어 올려서 미분 불가능한 점 하나인 거는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어떠한 4차 함수가 되냐면 이렇게 생긴 4차 함수가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x축이 어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있어야 된다. 따라오세요. 근데 또는 얘가 뭐 이렇게 해서 상관없겠죠? 이렇게 상관없겠죠? 당연히.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여서 이것도 상관없겠죠? 최고차 함계수 음수여서 이것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봐줘야 될 그래프는 4개입니다. 4개. 이렇게 4개. 이렇게 적어 올리면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다. 여기 미분 가능, 여기가 불가능하는 거지. 여기까지 따라오니? 그럼 잘 봐.
그 미분 불가능한 점이 1에서만 미분 불가능해가 있으니까 여기가 1이야. 이놈은 여기가 1이고요. 이놈은 여기가 1일 테고 이놈은 여기가 1이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fx는 0이네가, 즉 나머지 한 근이 여기 사이에 존재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7이 당연히 여기 있고 마이너스 5가 여기 있어서 이거는 말이 되지. 답일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여기 한 근이 1보다 크죠? 답일 수 없는 거고요. 여기는 답일 수 없는 거고요. 왜냐면 여기 한 근이 저 사이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 얘는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나머지 한 근이 1보다 작은 쪽에 있냐라는 거야. 근데 1보다 얘는 큰 근이 있으니까 얘는 불가능하다고 말이 됩니다. 이해돼? 그래서 가능한 형태만 남겨보면 이렇게 두 개가 가능하다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가 저가 해석한 겁니다. 이거 가지고 문제 푸시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얘를 적어 올리면 극소가 두 개냐? 자, 이거 적어 올리면 여기 이 점에서 극소죠? 이거 적어 올라가니까. 그리고 여기서 극소죠? 적어 올리면 맞아요? 그래서 극소 두 개인 거 맞고요. 자, 이거 접어 올리면 이 점에서 극소고 이 점에서 극소죠? 그래서 극소인 점 두 개는 맞다. 자, 니은 잘 봐야 돼. 자, 니은 보면 마이너스 4하고 0 사이에 대해서 f'x가 0인 애가 존재하는지를 물어봤거든. 그럼 잘 봐. 얘들 잘 봐. 얘는 어떻게 읽어줘야 되냐면 f'x가 0인 애는 여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 a가 마이너스 4와 0 사이에 존재하냐라는 거는 a의 범위를 찾아달라는 얘기야. a의 범위. 자, 그럼 저 a의 범위를 어떻게 찾냐면 이 문제에서 내가 알고 있는 범위는 여기에는 이 나머지 한 근의 범위밖에 없거든. 여기에는 이놈을 내가 k라고 하면 저 나머지 한 근 k라는 놈은 마이너스 7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5보다 작다라는 저 k의 범위를 알고 있어. 그리고 이 주어진 이 a를 이 k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가 길이 3대 1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3대 1인 거를 활용해서 a를 구하면 a는 3대 1로 내분하는 점, 내분점 공식 써. 3 더하기 1분의 4분의 3에다가는 1 곱하고 1에다가는 k 곱해서 얘가 a라고요. 얘는 이 a의 범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a의 범위는 k의 범위를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여기다가 3을 더하고 4로 나오고, 자, 여기다가 3을 더하면 마이너스 3, k 마이너스 2. 얘를 4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 k 마이너스 1. 네, 얘가 a죠. 4를 더하고 이게 뭐라고 하지? 3을 더하고 4로 나누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a의 범위. 3을 더, 여기는 3을 더한 거야. 그러니까 k 더하기 3인 거고 그걸 4로 나누는 게 a인 거지. 그래서 a의 범위는 이런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럼 a의 범위가 2야. 그러면 마이너스 4와 0 사이에 f'x가 0이가 존재하는 게 맞는 거지. a는 이 범위에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이 범위에 들어있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여기에는 이 범위를 찾아가는 얘기고요. 여기에는 이놈의 값은 당연히 얘랑 연결이 되는 거야. 길이 b를 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니은 맞고요. 여기는 똑같습니다. 여기 a라고 저랑 똑같이 3대 1이니까 똑같아요. 자, 마지막 디귿. F0이 양수면이라고 나왔어. F0이 양수면. 자, 그러면 F0이 양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F0이 양수일 수가 없어. F0은 무조건 음수겠지. 그래서 이 그래프가 아니라 이 그래프를 봐달라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저기서는 F0이 양수일 수가 없지. 그래서 디귿은 이 그래프를 봐달라는 얘기고, F0이 양수면 절대값 fx는 F0이 서로 다른 식이 두 개냐라고 나왔네. 자, 봐. 0이라는 놈의 위치를 찍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 a의 위치가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의 출력 느낌인 거야. 여기에 a가 있는 거고. 그럼 0이라는 걸 찍을 때는 여기서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니은을 가지고 0의 위치를 이쪽에 찍어줘야 되는 거야. 프라임보다 프라임 0 되는 거보다 오른쪽에 찍어줘야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0이라는 게 여기 있는 거고 여기가 0,F0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주어진 얘를 절대가 이렇게 접어 올리면 그거랑 실근의 개수를 담아내. 그럼 이거 접어 올리면 이렇게 되죠.
맞아요? 이거랑 F는 0이라는 이놈의 실근이 됐으면 1개, 2개, 3개, 4개 그래서 답은 4개다. 값은 틀렸다. 됐나요? 자, 갑니다. 자, 일단 최초한 개수가 마이너스 1인 3차원으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그래프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아니야? 맞지? 자, 그 다음 접어 올렸는데 2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네. 그럼 어디서 접어 올려야 돼? 이런 데서 접어 올리면 미분 불가능점이 3개. 어디서 접어야 돼? 극대에서 접거나 또는 극소에서 접어야 되는 거지. 그치? 왜냐면 여기서 접으면 여기 미분 불가능 하나, 여기서 접으면 여기 하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접어 올리는 형태가 여기서 접어 올리거나 또는 여기서 접어 올리는 이런 형태가 되고, 그래서 한 점에서 미분 불가능하다고. 근데 그 점이 2일 때니까 여기가 2거나 또는 여기가 2다 이렇게 두 개 중 하나 푸는 거야. 이해돼? 미안해. 그냥 이렇게 생긴 거. 그거는 그냥 안 보셔도 돼요. 답이 아닐 확률이 높으니까요. 적었을 때 한 점이긴 한데. 적을 때 한 점이긴 한데 웬만하면 그쪽으로는 답이 잘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혹시 이거를 한 다음에 답이 안 나오면 생각하셔도 돼요. 굳이 먼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4차원수도 생각할 때 이거랑 이거를 생각하세요. 근데 이걸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안 되면 그때나 하세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어쨌든 이 두 개의 형태 중 하나인데 봐봐. 이것도 조금 눈치가 있으면 봐봐. 마이너스라고 1에서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는 이 그래프면 마이너스라고 1이 너무 허접한 데 있지 않니? 만약 이 그래프 마이너스라고 너무 허접한 데 있지 않아? 당연히 이걸 다를 거야. 당연히. 너무 허접하잖아. 얘는 마이너스라고 1의 위치가 막 이러잖아. 무조건 어려운 게 답이야, 얘들아. 필라고 제품 하나의 팁이 어려운 쪽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답이 안 되는지는 이 답을 한번 보시면 F1의 함수값이 더 크다 그랬거든? 그럼 얘는 1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는 여기 있겠지? 그럼 1의 함수값이 무조건 더 작지. 그치? 그래서 답을 가지고 얘를 떼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 그래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F1, 접어올린 거랑 F1이 서로 다른 수식에서 만나야 되고 접어올린 거랑 F- 서로 다른 수식에서 만나야 된대. 그럼 봐봐. 접어올려. 자, 그러면 서로 다른 수식인 거는 몇 개 있니? 하나밖에 없잖아. 맞아? 얘가 F1인 거야. 따라와. 자, 그럼 얘가 F1이면 1이라는 애가 여기 써도 되고 1이라는 애가 여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되거든? 근데 1이 여기 있는 건 이것 때문에 모순인 거고 1이 여기 있으면 이 다 때문에 안 돼. 왜냐면 1이 여기 있으면 F-1의 함수값이 더 커. 그래서 1은 여기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좀 더 고민했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1은 여기 쓸 때. 이해되니? 안 돼, 안 돼? 놓쳤어? 다시. 이 그래프하고 F1이라는 그래프를 그린 거야. Y는 F1. 그럼 Y는 F1이라는 애가 서로 다른 시간을 만나려면 얘가 Y는 F1이라는 애. 그러면 1이 여기 쓰는 거야. 1이라는 애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이놈의 함수값이 F1이 되는 거니까. 근데 1이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는 여기 있겠지? 그러니까 저 다 때문에 안 됩니다. 오케이? 어쨌든 1은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 F-1이라는 애를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 즉 교점이 두 개여야 돼.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야? 마이너스 1. 여기 있다는 얘기지. Y는 F-1. 맞아? 즉 여기가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끝. 됐니? 따라오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중근이고요. 2가 나머지 한근이에요. 그래서 fx는 최고차항 개수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 중근이고 2가 한근이니까 얘가 fx다. 그래서 f0을 구하면 답이 나옵니다. 자, 일단 550번에는 별표 3개 쳐놓으시고요. 이건 약간 모의고사의 형태라기보다는 이건 내신에 좀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내신에 많이 나오는 형태. 문제 보자마자 좀 짜증나죠, 일단. 언제 만나?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이건 내신에 대한 형태고 여러분들이 좀 풀이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풀이나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막 엄청 길게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보면은 이렇게 푼다라는 것 정도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거든. 봐봐.
P하고 Q가 동시에 어느 지점에서 출발했는지도 몰라. 출발을 했는데 그때 P가 움직인 거리는 얘고 Q가 움직인 거리를 얘랑 화살이 써놨어. 그러면 만난다라는 걸 지금부터 해석을 해야 될 건데 만난다라는 걸 어떻게 해석할래? 이 둘이 같아. 움직인 거리 같아. 그치? 근데 같을 때만 만나. 그러니까 얘네가 여길 돈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해. 운동장을 도는 거야. 내가 빨리 돌고 너가 느리게 돌아. 그러면 만나지. 언제 만나? 한 바퀴를 초월해서 만날 수도 있고 와 진짜 형님 두 바퀴를 초월해서 만날 수도 있고 세 바퀴를 초월해서 만날 수도 있어. 그럼 움직인 거리 는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이해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여기를 뺀 거야. 어딘가에서 어딘가를 뺀 거야. 근데 걔가 0이 돼도 되고요. 8파이만큼 차이 나면 한 바퀴 차이 난다는 얘기죠. 둘레가 8파이니까. 16파이 차이 나면은 두 바퀴 차이 난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 거야. 내가 PT라는 애가 QT랑 같다면은 얘는 한 바퀴를 도는 동안 만난 거고 QT 더하기 8파이랑 같을 수도 있단 말이야. 맞아? 그럼 PT가 여기다 한 바퀴 더 돈 거지. 그치? 근데 이거를 QT 더하기 8파이, QT 더하기 16파이, QT 더하기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주어진 얘를 8n파이 이렇게 수원에서 일반각 표현하듯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주어진 이걸 보고 풀이를 바로 어떻게 떠올려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PT에서 QT를 뺀 게 어디서 어디를 빼도 상관없어. 얘가 n 바퀴 차이 나면 된다는 거지. 이게 바로 떠오르시면 여기까지 풀이를 딱 떠오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n은 정수여야 됩니다. 이게 풀이 끝이에요. 됐나요? 이걸 만족하는 t를 구하면 되는 거야. t가 0부터 10까지만 돼요. 됐니?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여기까지 풀이 아니고 이제 그냥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PT에서 QT를 뺍니다. 그러면 5분의 4T 세제곱 마이너스 5분의 22T 제곱 여기서 여기를 빼니까 마이너스 5분의 16T 이렇게 돼요. 얘가 8n 파이 n은 정수. 됐니? 여기도 파이가 있고 여기도 파이가 있으니까 여기 파이는 사실 없겠다. 파이로 나눴다고 생각할게요. 그리고 식 정리합시다. 양쪽에 5를 곱하고요. 양쪽을 2로 나누면 되겠다. 그치? 자, 양쪽에 5를 곱하고 양쪽을 2로 나누면 얘는 2t 세제곱 마이너스 11t 제곱 마이너스 8t 얘가 5 곱하고 1로 나누니까 20n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 나올 수 있는 건 0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0일 수도 있고 20일 수도 있고 40일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애인데 그걸 만족하는 t의 개수를 수라는 게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죠. qt가 더 빨리 돌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근데 QT가 QT보다 항상 강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T가 초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1을 넣으면 얘가 아직 켜요. qt가. 딱 봐도 1 넣으면 얘가 더 크죠? 근데 t가 점점 커질수록 여기는 3차니까 얘가 어느 순간 더 커지겠죠. 어제는 3차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음수도 상관없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풀어버리면 되니까 이 왼쪽 그래프를 그리고 이 그래프랑 비교하면 답이야. 자, 왼쪽 그래프를 그리고자 미분합니다. 그러면 6t제곱 마이너스 22t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고요. 2로 묶어버리면 3t제곱 마이너스 11t 마이너스 4. 그러면 1, 3, 4, 1 이거 t지. 앞을 그래서 t 마이너스 4, 3t 더하기 1.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니?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여기가 4인 거예요. 자, 근데 나는 시간이니까 시간 t라는 걸 0초부터 10초까지 체크를 해야 되니까 0이라는 건 대충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10이라는 건 쭈르륵 넘어가서 여기 어딘가 10이라는 데가 있겠죠. 그래서 0부터 10까지라는 걸 일단 이렇게 그려요.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일단 여기다 0을 대입하면 0,0이에요. 여기 0,0입니다. 자, 그 다음 저기다가 4를 대입해서 이 4라는 값도 또 찾아야 되거든. 여기다가 4를 대입하면은 64, 128, 마이너스 176, 마이너스 32. 계산 좀. 마이너스 60인가? 마이너스 80인가? 계산이 안 돼. 이게 80 맞아요. 80 맞아요? 마이너스 80이에요.
자, 10 대입해보세요. 10 대입하면 2000 마이너스 1100 마이너스 80 뭐예요? 지금 몇 대? 여기 10 일단 찾아야 되니까 맞죠? 820이네요. 10,820 따라와. 자, 그러면 이제 여기 n은 정수니까 n에다가 마이너스를 생각하면 음수부터 차례대로 가자. 어디부터 시작할래? n은 마이너스 4일 때 n 마이너스 4일 때 몇 개? 한 개. 교점 한 개. t4초일 때 한 번 만난다는 얘기야. 맞아? 그럼 n 마이너스 4일 때는 한 개. 자, n 마이너스 3일 때는 두 개겠지? 마이너스 60이라는 직선이니까 두 개. 마이너스 2일 때 두 개. 마이너스 1일 때 두 개. n 0일 때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이거는 계속 치면 안 되죠. 0초일 때는. 그쵸? 0초일 때는 당연히 시작점 똑같이 만나는 거니까 0초일 때는 치는 거 아니야. 여기 하나만 쳐야 돼. 맞아? 그래서 0초일 때 한 개. 맞아? 그러면 n이 이제 1부터 시작하면 여기 교점 무조건 한 개밖에 안 나오지. 한 개, 한 개, 한 개. 그럼 n1부터 어디까지? n1부터 42까지는 41까지가 되겠죠. 맞아요? 그때까지는 다 한 개니까 더하기 41. 됐니? 그럼 다시 세보면 8개에다가 더하니까 49개, 49번만 더가 됐나요? 중요한 건 요거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 그냥 단순 풀이고. 이제 자, 봅시다. 자, 일단 제한속도 90km로 가야 되는 뭐 단속 구간이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여러분들 뭐 다 알다시피 카메라 앞에서만 다 섭니다. 근데 그거를 방지하고자 평균 속도를 가지고 이제 단속을 한다라는 거야. 평균 속도를 가지고. 그게 뭐 구간 단속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말풍선에 있는 걸 잠깐 읽어보면 80km로 두 번 통과했어요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 말 자체가 나는 90km를 넘은 적이 없어요 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평균으로 다 봐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제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구간 단속에 걸린 이유를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 서술하시라고 되어 있어. 그럼 봐봐. 일단 내가 6.6km의 구간을 4분 만에 통과를 했대. 그치?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지금 평균 속력이라는 걸 구해보면 뭐 거성씨 이렇게 쓰면 되죠. 아직도 무단거래를 그치? 뭐 써볼게. 자, 그러면 거리는 6.6km고 시간은 4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시간이라 되어 있으니까 4분을 시간으로 바꿔. 그러면 15분의 1시간 이렇게 돼요. 그치? 15분의 1. 됐니? 자, 그럼 얘를 계산하면 얘가 99가 나와요. 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99km/h가 평균 속도라는 얘기야. 4분 만에 내가 저기를 주파했다는 얘기는 나는 평균 99km/h로 달려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제한 속도에는 당연히 걸린다라는 거죠. 90km 넘은 적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냐 무슨 말인지? 자, 2번. 위반을 하지 않으면서 최소 시간을 걸리게끔 얘를 주파하는 거야. 그러면 위반하면 안 되니까 그냥 평균 90으로만 가면 되는 거지. 평균 90으로 가다가 살짝 삐끗하면 돈 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운전하다고 가면은 처음에는 한 95, 100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점 속도가 줄어요. 근데 그게 제 차만 그런 게 아니라요. 대부분의 차가 돼요. 처음에는 막 슝슝 가면서 저 차는 왜 이렇게 빨리 가? 앞에 많이 느리게 왔나 이러거든? 그럼 나중에 가보면 저 차는 엉금엉금 가고 있어. 평균 맞춰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되지? 어쨌든 위반하지 않고 최소 시간으로 달리기 위해서는 그냥 평균 계속 99로 가는 게 이렇게 계속 달리면 된다는 얘기야. 계속 99요? 응, 계속 99. 평균 99. 선생님 9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평균 90으로 계속 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걸리는 최소 시간을 구하면 그냥 똑같이 적었으면 되겠지. 그러면은 속력이 90이고 거리가 6.6인 거야. 이거 풀면 답이야. 됐니? 그러면 얘는 900분의 66이고 4점 6으로 나눠. 4분 24초요. 오씨, 그래? 뭐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이거 시간이 뭐죠?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써 끝낼게요. 150분에 11시간 주가 답입니다. 됐나요?